일단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급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장 시발이었죠. 근데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잡힐 줄 알았는데 전쟁, 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중국 쪽에 2차 락다운도 생기고, 뭐 중국은 그냥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중국이 이렇게 막혀 버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또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거기에 인제 금리 인상이라는 뭐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어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패키지가 완성이 된 거죠. 세상에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악재는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둘씩 이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주가도 회복되고 분위기가 조금은 반등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됩니다. 근데 네. 만약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이제 시장 금리가 인제 채권 금리인데, 채권 금리가 현재 뭐 3%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지금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장 금리가 뭐 4% 5% 계속해서 뛰게 되면 결국 국채 금리가 그 주식의 그 멀티플을 앞서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그 국채 금리가 예전에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한 1-2년 전만 해도. 네. 이 국채도 멀티플을 우리가 매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그 100 을요 1.5, 그러니까 국채 금리로 나누면 멀티플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채 금리가 1.5% 였다 이럴 때는 100을 1.5로 나누면 66이 나오거든요. 자, 네. 이 얘기는 66년 동안 국채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투자 금액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그 주식 투자할 때 멀티플을 PER을 보잖아요. PE 네. 레이시오. 그래서 PE 레이시오가 예를 들어서 25 배다 그러면 순이익을 계속해서 25년 동안 모으면 네. 나의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 이게 PER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국채 금리가 1.5% 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그 국채의 멀티플은 66 배인데 이 어. 주식의 PER은 한 25 밖에 되지 않으니까 25 배도 비싸긴 하지만 66 배를 주고 채권 투자를 하니 25 배를 주고 이 조금은 위험하지만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채 금리가 5% 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어. 5%면 멀티플이 20 배죠. 100 20 나누기 배네요. 5니까. 그렇죠. 네. 20 배죠. 예. 그러면 안전 자산인데, 그 국채라는 것은 그 어. 원금이 보전이 되잖아요. 근데 원금이 보전이 되고 그 5%라는 이자를 매년 받을 수 있는 안전 자산이 멀티플이 20 배밖에 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음. 리스크가 많은 주식에 뭐 20 배를 주고 투자를 할까? 말이 안 되죠. 지금 음. 현재 그 미국 주식의 멀티플이 20 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해 버리겠죠. 한 5%까지. 그렇게 네. 되면 추가적인 폭락을 피할 수가 없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다. 요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우려가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뭐 6 개월이든 1 년이든 뭐 예를 들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잡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잡히긴 잡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뭐 3 개월 만에 잡히는 건지 아니면 2년 후에 잡히는 건지 음. 5년 후에 잡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시원하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리세션 리스크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거나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결국은 걱정했던 경제 그 불황이라고 부르죠. 그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참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참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혹시 만약에 지금 뭐 좀 현금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뭐 쪼금씩이라도 주식을 그래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관망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일까요? 뭐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그 분할 매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어
주가를 우리가 그 차트에 나와 있는 선 아니면 이제 추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조금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주가가 이렇게 우리 차트를 보면 이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주가를 이제 좀 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실적은 우리가 EPS라고 부르죠. 네. earning per share라고 부르고 이제 멀티플은 PER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PE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주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프리미엄, 즉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좋고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투자자들의 이 센티먼트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좋아지면 멀티플은 계속 올라갑니다. 음. 그러다가 요즘처럼 우리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나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쭉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멀티플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놓고 보면요.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할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있잖아요. 네. 지금 구글이 PE 레이쇼가 20배가 안 돼요. 아. 19.5배 정도 되거든요. 자, 네. 그런데 문제는 구글이 지난 5년 동안 평균 PE 레이쇼가 몇 배인지를 살펴보면 네. 30배가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구글이라는 종목은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순이익의 30배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20배도 안 되게 그냥 굉장히 싸게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할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현재 멀티플이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투자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30배, 25배까지 이 멀티플은 상승할 게 굉장히 좀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좀 합당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멀티플이 그러면 혹시 뭐 앞으로 뭐 닷컴 버블 때처럼 멀티플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 20배 이상으로 못 올라간다. 그래서 구글은 영원히 PER이 20배에 머물 거다.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PER 말고 옆에 하나 더 있잖아요. 실적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실적 구글의 실적이 앞으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지났을 때 지금 실적에서 1%도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어느 정도 음. 될까요? 거의 없을 거의 것 같은데요.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그 구글의 성장률을 보면 EPS가 계속 30% 40%씩 매년 올라가는데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30-40%씩 못 올라가고 그러면 20%씩만 계속 올라간다. 매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 이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앞으로 10년 동안 영원히 20배에 머물러도 만약에 이 실적만 20%씩 매년 올라가면 주식의 주가는 이 구글의 주가는요. 매년 20%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좀 공포감에 쌓여 있는데 그냥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고 멀티플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5년, 10년 후에 회복이 안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좀 확신이 든다면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더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뭐 월 또 정액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뭐 분위기 이런 거 상관없이 좀 사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또 지금 순간적으로 또 더 하락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구글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제가 대표님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이런 기업들, 주식들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아, 그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으신 성장 건가요?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아, 투자자입니다. 어 뭐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네, 드릴까요? 네, 그 저는 이제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제 투자의 그 우리가 전략이라 그러죠. 논리가 있잖아요. 나는 왜 단기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나는 왜 장기 투자를 하는지 이거를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단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부르죠.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주식을 이제 선택을 해야죠. 보통 이제 단기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매크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어떤 주식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기간 동안은 이커머스 같은 데 투자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네. 핀테크라든지. 그리고 뭐 팬데믹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는 호텔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오일 가격이 뛰고 있으니까 뭐 음. 정유주 같은 데 투자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선택을 해요. 그 산업 섹터에서 잘 나가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어야 돼요. 단기 투자는 항상 이 손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를 어. 들어서 3% 떨어지면, 아니면 5% 떨어지면 반드시 손절한다라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정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갈 게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익절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정유주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7%까지 올라갔다, 아니면 1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7%가 됐던 10%가 됐던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팔아버릴 거야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떨어질 때는 3%, 5%에 만들어놨는데 올라갈 때는 7%, 10%에 만들어놨죠. 이게 의도적으로 그 손절에 대한 그 기준보다는 익절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어. 이게 반은 떨어지고 반이 올라가면 합해버리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10번을 트레이딩을 했을 때 5번만 맞으면 수익이 나는 거죠. 음. 올라갈 때 그 퍼센티지보다 떨어질 때 손절하는 퍼센티가 낮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단기 투자라고 보는데, 그러면 대표님 그 장기 투자도요. 손절을 정해 예, 예, 놓고 반드시 예,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 그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기 때문에 딱 그걸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음. 왜냐하면 이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에는 한번 추세가 좋지 않으면 이게 한없이 떨어질 아. 수가 있거든요. 장기 투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모멘텀 때문에 떨어졌어도 결국 모멘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멀티플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실적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실적만 확실하다면 결국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모멘텀이 다시 상승하는 날이 옵니다. 실적만 나올 수 있다면. 음. 근데 이제 단기 투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 이틀, 3일, 한 달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예. 확실하게 지키고, 그러면 장기 투자는 이제 그 이익을 보고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익에 따라서 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이 되고 또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장기 투자는 사실 룰은 비슷해요, 단기랑.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룰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단기를 얘기했을 때는 10번 트레이딩을 했잖아요. 뭐 100번 네. 트레이딩을 하든 10번 트레이딩을 하든 트레이딩을 여러 번 해야죠. 그래서 한 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음. 주식이. 그래서 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반 정도는 손절을 하면 결국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트레이딩이다. 저는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는요, 10번, 100번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10개 이상, 그래서 최소한 한 10개에서, 저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 20개 이상의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러면 10년이라고 생각을 해 보죠. 제가 10개의 주식을 사 놨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반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골랐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10개 종목 중에 5개의 종목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종목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락한 종목은요, 밑에 막혀 있죠. 아까 단기 투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3%, 5% 바닥을 정해 놨었지만 장기 투자는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마이너스 100%로 막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 5년, 10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떤 종목은 어. 200%, 어떤 종목은 300%, 500%, 뭐 때로는 운이 좋으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배거, 뭐 20배 오르는 종목, 이런 것까지 나머지 5종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까 단기 투자에서는 3%에서 끊고 7%에서 끊었기 때문에 그 차익을 노리는 거라면, 장기 투자는 100%에서 저절로 어. 끊어지고 나머지는 200%, 300% 가니까 합쳐서 결국 50%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10번 트레이딩해서 5번만 맞으면 되는 거고, 장기 투자는 10개 투자했는데 5개만 맞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아. 식으로 저는 생각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근데 우선 첫 번째 궁금한 점이 그 대표님께서 20개 투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한 40개 있습니다. 40개 있으세요? 예, 예. 그거 다 이게 컨트롤이 되세요?
예, 뭐 아무래도 지금 직업이 하루 종일 어. 그 뭐 미국 주식에만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대표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네. 40개 종목에서 그럼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 하락을 많이 또 이제 주식이 한 개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운이 좋게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또 물을 타는 건가요? 그 종목을 계속 장기로 가져가려면은 계속 뭔가 투자를 더 하는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죠. 물을 아. 타면 안 되죠. 안 반대로 가야 타요. 됩니다. 왜냐면 우리 네. 지금 투자의 논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네. 떨어지는 종목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00% 맡기고 올라가는 종목은 3 배, 4 배, 5배 올라갈 걸 기대하잖아요.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걸 더 사야죠. 떨어지는 걸 사면 안 되고. 어.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 인제 제가 아까 네. 처음에 인제 질문하셨던 거에 답을 드리면 가치주보다 성장주를 좋아하는 투자자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요. 성장주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주 갖고 해도 되고 성장주 갖고 해도 되는데 제가 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치주를 가지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떨어지는 거 100%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장 폐지가 되면. 근데 올라가는 종목이 만약에 100%가 못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주 갖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떨어지는 종목이 반이 돼도 나머지 올라가는 종목이 200% 300% 500% 올라가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제 전략이. 네. 만약에 이게 그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그 능력이 없는 주식이라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 배, 3 배, 4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를 가지고 해야 장기 투자는 유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성장주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많이 떨어지죠. 그럼 가장 많이 그러면 떨어지죠. 그 성장주는 물을 타는 건가요? 물을 탄다는 표현은 안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주식에 투자하는 기준은 아까 이제 구글을 예를 들었잖아요. 예. 구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 예, 그래서 그 실적이 계속 그러니까 멀티플은 무시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멀티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하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관심을 접어두고 과연 이 구글이 지금 현재 실적에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이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만약에 투입을 더 금액을 넣는다라는 거는 네. 주가를 보고 넣는다기보다는 그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성 고런 거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더 돈을 넣는다 요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 시점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는 게 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이제 어떤 종목이 가장 지금 현재 그 실적에 상관없이 떨어졌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이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네. 종목이 한꺼번에 가라앉고 있죠. 이게 맞아요.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실적이 얼마나 향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 마켓에서 시장 점유율은 넓어지는지 이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이 무조건 그냥 모든 종목이 폭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굉장히 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좀 지나치게 실적에 비해서 떨어진 종목들, 멀티플이 많이 감소한 종목은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 포트폴리오 한 40 개의 기업들이 다 성장주인 건가요? 어 인제 뭐 성장주의 그 정의가 그거잖아요. 그 성장주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최소한 매년 매출과 수익이 뭐 10% 15% 20% 이 어. 이상은 올라가는 거. 아. 그래서 그 좀 애매할 때도 있어요. 과연 그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다. 그럼 디즈니가 가치주인가 성장주인가 우리가 좀 판단의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최소한 2 자리 이상으로 하는 음. 종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그 대표님 그 책에 또 되게 흥미로운 그 제목이 그 ETF 투자를 안 하신다고 ETF 투자를 예. 비선호하신다고 이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그 40 맞습니다. 개 정도 하면은 ETF로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예. 이유도 좀 있으신가요? 예예. 저는 그 ETF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확실하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이 유일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ETF를 할 것 같아요.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뭐 이렇게 시장 지수 ETF에 투자하고 그냥 덮어두면 되죠. 20년 후에 수익률을 확인하면 되니까. 결국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은 다 ETF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텐데 저는 이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수익률을 내는 것도 목표인데 그게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고 지었잖아요. 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그 제목에 어떠한 뜻이 들어가 있냐면 이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과정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고 만약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퇴 후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어떠한 취미 생활이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그중에서 일단 이 경제적인 부분은 미국 주식으로 좀 커버를 해 보자라는 의도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이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이 뭐냐면 이 뭐 매일매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3 개월에 한 번씩 이 그 실적 보고가 됩니다. 어닝 리포트라 그러죠. 이 어닝 리포트가 발표될 때 과연 투자자로서 어떠한 그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저는 막 며칠부터 이렇게 막 설레거든요. 아 정말요? 아 이 예. 이틀 후에 구글이 만약에 어닝을 발표한다. 뭐 와. 테슬라가 어닝을 발표한다. 막 두근거려요. 어. 그러면 이 두근거린다는 게 물론 이제 이 어닝 결과 발표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근거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와. 거는 너무나 재밌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네. 우리가 이게 그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면 롤러코스터 타는 이유가 이런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ETF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스릴감. 그래서 어.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 공부하고 실적이 잘 나와서 환호하고 이 성적표를 받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기대감, 뭐 실망감, 좌절감 이런 그 과정 자체가 이 은퇴하고 나서 정말 필요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면 모든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인간관계도 협소해 주고 그러면 과연 어떠한 취미 생활을 누구랑 같이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앞으로 우리는 뭐 100 세까지 산대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그럼 네. 앞으로 저는 지금 이제 50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 년을 더 살 텐데 이 50 년을 어떠한 재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한 모습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그 네. 제가 진짜 그래도 한 수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인터뷰한 것 같은데 대표님처럼 말씀하시는 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철학을 그러면은 네. 좀 다른 사람들도 좀 갖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럼요. 그럼요.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어. 유튜버라는 직업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 영향을 행사할 수 어. 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저 자신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총지배인 할 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많이 했던 활동이 교육이었거든요. 직원들 네. 불러 놓고. 물론 인제 강제로 다 부르진 않았고 네.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3 시에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GM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총지배인 교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수요일 날 3 시에 강당으로 오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오면 제가 매주 주제를 바꿔가면서 강의를 해 줬어요, 2 시간 동안. 어.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직장 생활도 성공적으로 만들고 인생도 조금 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러한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왔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미주은을 열었는데 이 미주은이 갑자기 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이라는 그 새로운 투자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도 좀 누릴 수 있고 은퇴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5 년, 10 년, 20년 투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좀 재미있게 인생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 그 말씀 들으면서 예. 뭔가 그 투자의 되게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게 아닌가 되게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의 투자가 사실은 조금 그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좀
그 어렵기도 하고 공부할 것도 많긴 한데 사실 그걸 해야지 진짜 투자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인의 삶을 봤을 때 은퇴 후에 그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는 건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서 뭔가 계속 평생을 같이 간다는 그런 느낌도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나는 이제 월급도 물론 이제 결과물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직장 생활을 우리가 10년, 뭐 20년, 3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과정을 재미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지배인 하시면서 그 3시에 그 강의를 하셨던 것도 그냥 스스로 결정을 하셔서 그냥 하신 건가요? 누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사진이나 이런 데서 막 이사회를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예, 그때 인제 갑자기 GM 클래스라는 강의를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인제 쪼끔 재미가 없어졌어요, 직장 생활이. 아, 왜냐면 이제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거든요. 저 역시도 웨이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론트 데스크에 가면은 에이전트라 그래서 체크인 해 주고 체크아웃 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인제 그런 식으로 가장 프론트 쪽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뭐 슈퍼바이저도 되고 나중에 부서장도 되고 부총지배인도 되고 이러다가 인제 총지배인이 됐는데 총지배인 역할을 뭐 한 6-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꿈이 없어지는 거죠. 예. 항상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나는 이제 아직까지 나이도 4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은 이제 꿈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이 그 인생에 대한 새로운 재미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냥 결국 월급만 받기 위해서 다니는 셈이 되죠.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다른 목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후배를 좀 양성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에서 인제 '인생의 재미를 찾기 시작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 또 책에 보면은 그 행복 투자론이라는 걸 써 주셨잖아요. 예예. 지금 말씀해 주신 고런 게 좀 그 행복 투자론하고도 조금 이렇게 결을 같이 하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그 책을 썼을 때도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인제 그 부분을 집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보통 주식 투자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주가 떨어지면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정 음. 자체가 재미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어 이렇게까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 폭락장이 단순한 그냥 폭락장의 전도가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 레벨이 극심한 할 정도로 어려운 장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어. 이게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결국 얼마나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느냐,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 따라서. 진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과정을 좀 무시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결과만을 생각하니까 조금 이런 장이 되게 힘든 게 아닌가. 보통은 이제 어떤 기업을 정말 좀 사랑하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또 그 주주라는 그런 게 좀 있다면은 그 예. 기업이 힘들 때 오히려 동참하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더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예.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니까 이거 힘들다, 힘들다, 나만 힘들다, 어떻게 하면 뭐 정거 좀 회복해서 빨리 빠져나갈까, 이런 거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 그겁니다. 40개 정도를 좀 투자하고 계시고, ETF는 투자를 안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예예.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또 앞서서 조금씩 그 분할 매수를 하면 또 좋겠다고 하셨고, 한 예예. 두세 개 정도 기업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때 이제 종목 얘기했다가 안 올라가면 욕 많이 먹는데. 그런가요? 그러면은 좀 근데 이제 섹터만이라도.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의견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네. 생각할 때 좋은 주식이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도 멀티플이
뭐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간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40배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를 그냥 수치로 보지 말고 상황을 좀 이해해 보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내가 지금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엔비디아의 PER이 40배까지 떨어졌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통째로 사버렸는데 40년만 지나면 투자 자금이 다 순이익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죠. 뭐냐면 순이익이 앞으로 40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을 때 40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현재 수준의 순이익이 40번 반복돼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성장률이 40%가 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성장률을 감안해 보면 이 40년 걸릴 게 한 15년, 20년 만에 다 회수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과연 내가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을 다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때 과연 엔비디아를 지금 40배에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당연히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요? 글쎄요. 네. 요즘에 근데 이렇게 좋은 주식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한 13배면 사거든요. PER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13배까지 떨어졌다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 그런데 이 소셜 미디어 1등 기업의 위치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40배를 주고도 산다는 이유는 뭐냐면 매년 이 순이익이 40% 이상 향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저의 논리, 엔비디아라는 주식의 멀티플은 이 40배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40배 이상으로 올라가서 50배, 60배 갈 때도 있고 또 20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근데 결국 40배 정도는 나중에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장률이요 계속해서 지켜질 것 같아요. 지금 40%가 넘지만 이게 결국 뭐 30%, 2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만약에 20% 정도만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결국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멀티플이 유지가 되면. 그래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 그 메타 플랫폼즈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사용자 수가 전 세계 1등이고 더 이상 상상하기에는 조금 어려 보이기 때문에 성장률이요. 지금 현재 그 과거 5년 동안 보여줬던 성장률이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메타 플랫폼즈가 아마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혁신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기대감이 충족이 된다면 지금은 너무나 멀티플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메타 플랫폼즈가 앞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20%씩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거기에 멀티플이 예전처럼 그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지금 13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20배, 25배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주가는 엄청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나 엔비디아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좀 높다. 물론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속한 그 분야와 메타가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메타버스의 영역, 그 산업적인 면을 봤을 때 이제 구글하고 엔비디아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나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좀 어느 정도 미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랑 전혀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게 13배라고 하면은 또 메타버스가 정말 또 어떤 혁신으로 또 다가온다고 하면은 정말 또 그 분야에서 앞서가고 그 메타버스라는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클 테니까 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약간 리스크도 더 크고 다른 종목보다 그다음에 뭐 수익도 더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 메타 플랫폼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제가 한국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다른 방송들, 경제 방송들을 보면은
그 미국 주식은 좀 어렵고 지금은 중국 주식이나 뭐 인도나 베트남 이런 데 투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 예. 중국이나 이런 곳은 투자를 안 하시나요? 예, 저는 중국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아, 주식으로 은퇴하기가 제목이잖아요. 네. 아, 조금이라도 안 하세요? 예, 예. 어, 농담이고요. 저는 네. 모든 결정에는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논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논리가 없이 만들어진 결정, 직감으로 하는 결정은요,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고 흔들립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래서 논리를 세우고 나서 결정을 하면 혹시나 상황이 변할 때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논리가 있다는 건요, 나중에 상황이 변했을 때 내 논리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 계획도 한꺼번에 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근데 직관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논리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 투자는 3% 5%에서 끊고 7%에서 판다. 이거를 할까? 아니면 아, 장기 투자를 20개 정도, 10개 정도를 사놓고 100% 막히고 위로 올라가는 건 뚫려 있으니까 이걸 할까? 요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서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뭐 어닝 결과라든지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가 차트만 보면서 투자하는 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결심하게 됐을 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많이 바꾸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음. 로보틱,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집에 로봇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율주행 지금 이용하시나요? 자율주행도 뭐 거의 기초적인 단계죠. 지금, 자율주행은 없죠, 아직은, 그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많이 들어봤고, 로보틱도 들어봤고, 자율주행, 메타버스 다 들어봤는데, 아무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죠. 음. 우리가 돈을 낸 적이 없잖아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로보틱, 자율주행, 메타버스 갖고 돈을 버는 기업이 아예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에 인공지능, 로보틱, 자율주행, 메타버스가 이게 성황이 되고, 이러한 그 기술력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찾아올 때가 되면 이러한 그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그 수익과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요, 다 미국 아, 기업인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가 나온 겁니다. 아, 네. 아, 그런 논리가 숨겨져 있었군요. 네. 그 대표님의 책을 꼭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냥 투자를 예. 했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네. 예, 대표님, 그러면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대표님 그 책에서 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예, 예. 책에서 또 되게 강렬한 그 제목이 하나가 그 15년 내 33억 만들어 은퇴하기 이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요 로드맵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플랜으로 잡았던 게,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넣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넣는다. 많이 그리고 넣네요. 예, 많이 넣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뭐였냐면, 원래 그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수익을 20%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네. 수익률을. 그래서 네. 굉장히 목표가 좀 높았었죠. 그래서 이게 만들면서 제가 항상 그래요. 모든 인생의 목표는 좀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가다가 뭐 중간에 이제 약간 미스를 할지언정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중간까지라도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행히 300만 원이라는
중간에 투자 자금 있잖아요. 추가로 넣는 자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킹알파라는 그 주식 전문 웹사이트의 아시아 총괄 대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좀 수입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좀 많은 투자 자금을 추가적으로 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 물론 이제 수익률은 지금 굉장히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33억 정도에 만들어서 은퇴한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수준을 혹시 낮춰가지고요. 뭐 33억까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한 15억, 20억 정도만 있어도 은퇴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 예.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지금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좀 회의론에 빠져 있고, 어려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한 10% 정도, 9% 이상 이제 수익을 내줬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수익이 평균적으로 9%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뭐 경제 공황도 있었고, 블랙 프라이드 데이도 있었고, 뭐라 그럴까요? 그 걸프전 사태도 있었고, 엄청나게 큰 전쟁이죠. 거기에,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이 역사상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인 것 같고, 운이 정말 좋지 않게 이럴 때 걸렸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훨씬 더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고 9% 가까운 수익률을 미국 주식에서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좀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9%가 될지 아니면 예전보다 떨어지는 7%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좋은 12%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암호자산도 요즘에 되게 좀 핫하잖아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투자 안 하시나요? 저도 가상화폐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근데 가상화폐를 투자할 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가상화폐는 그냥 가상화폐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또 다른 혁신의 이름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하기가. 아니, 대강 여기저기에서 이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이러한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말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다가오지가 않고 이런 블록체인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리 생활을 바꿔나갈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앞으로 10년, 20년 됐을 때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쪽 세상도 내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년 살 것 같은데 앞으로 4, 50년 더 살 때 좀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암호화폐와 주식을 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부동산까지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적정한 좀 포트폴리오 비율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워낙 주식을 좋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유동자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동자산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큰, 포션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가상화폐에 제가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거든요. 네. 전체 유동자산에 지금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수익이 확실히 난다는 확신이 있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투자 자금을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주식이 가상화폐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설령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배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40개 종목 중에서 10배, 20배 나오겠죠? 예,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질문 대략 적었던 거는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예. 좀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예, 뭐,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이제 15년 만에 다시 입성을 했는데요. 예전에 런던에 사놓은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런던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캠브리지에 들어와서 와이프랑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캠브리지에도 집을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집값을. 근데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어요, 어,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엄두가 나지 않고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숨이 나오죠. 아,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죠? 주식 투자도 같은 마음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테크 주식,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부동산 예를 들었을 때는 제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서 짜증이 났거든요. 음, 근데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살 사람이면 주식이 올라가면 어, 싫어야죠. 네, 사는 사람이니까. 파는 사람이 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비록 부동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하나 더 살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길 원해요. 올라가길 원하지 않고. 음, 그러면 주식에 당신이 1억을 넣어놨어도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1억을 더 살 사람은요. 주식이 떨어지길 기다려야죠. 네, 왜 올라가는데 환호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 솔직하게. 어, 예, 저는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50% 넘게 하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테크 주식 중에는. 근데 한 가지 50% 하락한 종목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100%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100달러였는데 100달러에 샀는데 50달러 떨어지면 50% 떨어졌잖아요. 근데 50달러가 다시 100달러 가려면 100%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세월에 100%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투자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고 저처럼 저는 아직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30년은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 30년 동안 더 투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제가 지금 한 3억 3천 정도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저는 3억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추가로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아까 집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 집을 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이 떨어지길 바라야죠. 그래야 하나 더 네, 사니까. 그래서 주가는 아까 제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투자 기간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우리가 주식을 팔 시점이 왔을 때 투자 종목의 실적 그리고 멀티플은 그때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시뮬레이션 하나 제가 좀 해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을 10년이라고 정했어요. 이 10년이라고 딱 정하고 초기 투자금은 1,0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5년이 지나고 500만 원을 더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시작했고 500만 원으로 추가를 한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시뮬레이션 할 건데 첫 번째 경우는요. 10년간 주가가 횡보해 봤어요. 하나도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했고 두 번째는 주가가 50% 폭락했다가 다시 50%그 원래 주가로 회복을 했어요. 10년 후에. 5년 후에 50% 하락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년이 됐을 때 다시 원상복귀. 이게 이제 옛날에 닷컴 버블이었죠. 자, 그런데 닷컴 버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요.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5년 지나고 500만 원을 넣었지만 주가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10년 지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500입니다. 1,000 플러스 500이니까. 근데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요. 처음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50% 폭락을 했죠. 그래서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500만 원을 더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원상복귀할 때 100%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는 1,500밖에 없었던 돈이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폭락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폭락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넣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폭락을 해서 올라가나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지나 아니면 횡보했거나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만들 실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매크로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 과정이 없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난 50년, 100년의 역사를 봐도 미국 증시는 항상 리세션, 폭락장, 조정장을 반복해서 겪어왔고 중요한 것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항상 신고점을 돌파해왔죠. 그래서 지금 50% 주가 손실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다음 달에 파셔야 된다면 안타깝겠죠.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파실 생각이라면 20년 후에 파실 생각이라면 지금 50% 주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면서 50%가 100% 올라갈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한 줄에도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더 무서워가지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장기 투자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단기 투자였던 거죠. 내 본성은 약간 내가 그렇죠. 오늘 제가 진짜 오늘이 중요했던 거죠. 지금 네. 당장 10% 올라서 환호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나의 그런 약간 솔직한 그런 것들을 한번 마주하는 그런 걸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시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공유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의 주식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을 이번 방송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하락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잠자리에 설치지 않으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에 미주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